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 전립선 비대증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고민으로도 겪고 계신 그런 질환인데요. 유병률이 높은 반면에 또 이게 치료율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치료율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네네. 환자는 많은데 실제로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질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어제 오늘 내일 조금씩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이 병이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고 네. 이게 갑자기 나빠지면 이제 병에 대한 인식이 확실할 텐데 서서히 나빠지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건가, 이게 노화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질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 개념이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요즘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그 수술에 대한 그 호기심,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수술이 굉장히 무섭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맞아요.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또 치료를 선뜻 이렇게 발을 못 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전립선 질환은 서서히 진행이 되지만 계속 악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맞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조금씩 진행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빨리 치료되는, 잘 치료되는 그런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치료의 적기라고 하죠. 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너무 참지 마시고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좀 있다, 계속 나타난다 생각이 되시면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 치료율 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전립선 비대증 하면 이제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오는 질환이다라고 좀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하면 대표적인 그 중년층, 장년층의 질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20대, 30대의 비대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53% 증가하고 25% 증가했다 이런 그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전립선 질환, 전립선 비대증이 꼭 나이하고 상관되는 질환이 아니구나. 반드시 그런가 봐요. 노화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젊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전립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이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외에도 전립선에 올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어떤 게 있죠? 네, 전립선 질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염,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게 이제 3대 질환인데 네. 전립선암은 사실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고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비대증으로만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요. 사실 증상을 딱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야간뇨라든가 빈뇨라든가 급박뇨라든가 그다음에 이상한 통증이나 불쾌감 이런 것들이 전립선염에서 촉발되는 질환이고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잘 안 나오고 끊어지고 시원하게 안 보고 이런 증상들이 사실 전립선 비대증인데 네. 환자분들을 대해보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지만 염증을 기저에 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환을 약간 구분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립선 질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좀 흔한 질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치료가 된 이후에도 또 재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런 질환은 정말 평생 이렇게 친구처럼 가져가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전립선에 이런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이 굉장히 독특한 장기라는 것이에요. 전립선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립선이 예전에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관이구나. 비뇨기, 그다음에 생식기관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임신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흔히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네. 고안에서 만드는 거는 일부고요. 만들어진 이후의 관리는 전부 다 전립선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힘이 없다든가 제대로 임신이 안 될 정도로 활동력이 약하다든가 또 외부에서 감염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정이 잘 안 돼서 임신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전립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전립선 수술하고 났을 때 이 전립선이 손상되면은 관략근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서 이게 소변에 조절이 안 돼서 뭐 기저귀를 찬다거나 계속 소변이 흐른다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전립선을 통해서도 많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네. 전립선이 이렇게 중요한 질환,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체가 이걸 잘 보호하자 해가지고 전립선에 독특한 혈액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왜? 이 장벽이 없으면 전립선의 기능이 이제 망가지고 임신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주 특이하게 뇌하고 같은 수준의 보호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 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이 잘 보호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두 가지 장벽, 제가 지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장벽으로 인해서 정상적일 때는 저런 모양을 나타내지만 이 안에 찌꺼기가 쌓이면 못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비대증이잖아요. 뇌에도 똑같은 그 장벽이 있어서 정상일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뭐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아니면 중풍이라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게 뇌의 혈액 장벽인데 이 두 기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혈액 장벽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중요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림에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전립선 그 기관을 어떻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장벽인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장벽으로 인해서도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전립선의 그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좋은 점은 보호를 잘 해준다. 그래서 열심히 그 정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데 문제점이 생기면 크게 이제 약물이나 어떤 그 영양 성분이나 산소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약물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지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장벽이 있으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은 어디든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지만 전립선은 특별히 혈액 순환이 더 잘 안 되어서 청소가 잘 안 되는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 노폐물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립선에 독특한 이 혈액 장벽이 있다는 것, 그러면 있는 이 혈액 장벽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치료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좋습니다.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치료가 어려운지 그 이유도 좀 살펴봤고요.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감기약 복용, 또 큰 일교차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나도 이런저런 불편한 증상들이 생겼는데 혹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이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소변이 시원치 않고 쫄쫄거립니다. 배뇨 시 통증도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약물 치료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약물 치료로 되지 않을 때 이때 좀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긴 한데 지금 일단 증상을 한번 보시면 소변이 시원치 않고 쫄쫄거리고 이 두 가지 증상은 전립선이 비대해전,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에서 유발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뇨시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에 단순 비대증이 아니라 염증이 있을 경우에 통증이나 불쾌감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결국 이분도 기저의 그 염증 질환을 깔고 비대증까지 진행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 약만 드시지 말고요. 염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비대증이 없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도가 염증이 있으면 지금 요도가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도가 붓게 되거든요. 이 요도가 굉장히 그 가늘고 긴 장기이기 때문에 붓게 되면 당연히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대증이 아닌 염증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뭐 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능성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전립선 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좀 잘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부분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이 점도 꼭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좀 증상이 의심이 되면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뭐 피 검사 먼저 하게 될까요, 원장님? 전립선 검사를 할 적에 혈액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 그다음에 소변 전립선 액 검사. 네,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염증 단순히 비대증인지 아니면 염증을 동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자, 그럼 혈액 검사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수치가 정상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른지 한번 저희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그 전립선 질환이 왜 이렇게 많이 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검사 결과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 속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혈액이 얼마나 그 탁한지 아니면 혈액 속에 혈액이 얼마나 많이 뚱뚱한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요. 혈액이 요즘 사람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는 HDL 콜레스테롤 이 두 가지 비율이 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TG라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이야기를 하고요. HDL은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율이 가장 좋은 경우는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근데 2대1까지는 우리가 이제 허용을 한다고 치자면 3대1, 4대1, 심지어 지금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16대1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혈액이 굉장히 그 탁해져 있고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혈이 많은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혈액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심장혈관 그다음에 뇌혈관에도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립선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이 빨리 그 막히거나 아니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혈을 없애는 그런 근본적인 관리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혈액의 회춘 실험. 그 피를 좀 이렇게 이식을 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네. 정말 그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끗한 혈액, 맑은 혈액, 그다음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혈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보시면 그 두 마리의 쥐가 하나는 늙고 병든 쥐고요, 하나는 젊고 건강한 쥐인데 이 두 마리의 옆구리 혈관을 묶어 가지고 한 마리처럼 이 혈관을 통합해 버린 그런 실험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 늙고 병든 쥐가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됐느냐 하면 심장, 뇌,
털의 윤기, 혈관, 뇌세포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회춘 실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실험이 이제 우리 전립선 환자들한테 의미하는 거는 내가 만약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고 어혈이 많고 산소를 많이 이동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전립선도 그만큼 빨리 쇠퇴하고 뭐 염증도 생기고 비대증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혈액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이 점을 좀 이게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혈액의 상태를 보고도 우리가 전립선에 좀 문제가 생겼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런 피가 건강한지 또 건강하지 못한지 알 수 있는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하나 알려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어혈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한의학적인 용어긴 한데요. 우리 몸에 어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면 혀 밑에 보면 설하정맥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거울로 이렇게 혀 밑을 이렇게 들춰서 보면 이렇게 보일 텐데, 아, 네네. 예, 이제 왼쪽에는 이제 젊은 이제 학생인데요. 지금 설하정맥이 거의 노출이 안 되는 깨끗한 혀 밑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이게 굉장히 그 색깔이 진해지면서 커지고 이렇게 구불렁해지고 하는 이런 그 정맥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어혈이 많은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상초에 있는 어혈을 빨리 제거해 주기 때문에 심장과 뇌 쪽에 있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 몸 전체의 어혈을 다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는 한의원에서 잘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혀 밑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내가 혹시 어혈이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우리 몸 안에 필요하지 않은 이제 그런 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뭉쳐서 네. 그런 어혈이 이렇게 많이 저장된 곳이 혀 아래쪽 아마 밑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뭐 양치하시면서 한번 보셔도 좋고요. 한번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지만 특히나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전립선 환자분들이 가장 큰 그 불편 증상 중에 넘버원이 사실은 야간뇨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급박뇨라든가 뭐 지연뇨가 있지만 단연 이 야간뇨가 가장 불편한 증상으로 이것만 치료되면 다른 건 참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밤에 야간뇨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심지어 뭐 5번, 10번 이렇게 잠을 깨게 되면 그 다음 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그 지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간뇨를 꼭 치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치료하면 좋냐 이런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야간뇨를 한방에서는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보면 신허성 야간뇨가 있고 어혈성 야간뇨가 있는데 네. 신허성 야간뇨는 소변 양을 보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밤에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는 소변이 농축이 안 돼서 소변 양이 많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호르몬 부족이라고 봐서 이 호르몬이 부족해진 그 원인을 치료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하초와 신 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원인의 이제 야간뇨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사실은 그 야간뇨가 어혈성 야간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야간뇨는 소변량이 평소에 그 보던 소변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도 안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잠을 깨는지 모르겠다. 이 한 컵이라는 게 보통 100cc 이제 전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소변은 한 350cc가 됐을 때 뇌에서 신호가 와서 배뇨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50cc, 100cc에도 막 신호가 계속 온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이 작용해서 뇌에서 염증을 씻어내려고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의학적인 용어로는 염증이 결국은 어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혈을 빨리 청소해서 바깥으로 빼내면서 방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 요도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방광, 전립선, 요도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핵심적으로는 염증이나 어혈을 청소해서 빼내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또 방광하고도 좀 이제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변을 보는 일이다 보니까. 예, 방광하고도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방광이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변을 이게 우리 몸의 노폐물 중에 대표적인 이 소변을
보관하고 있다가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관인데 네. 이 보관하기 때문에 방광은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어 늘었다가 필요 없을 때는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방광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광 내부에 보면 점막뿐만 아니라 개그층이라고 해가지고 소변이 직접적으로 방광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이 보호막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보호막도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 그리고 이렇게 뚫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인 방광은 외부에서 자극, 소변 같은 염증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보면 두 번째 그 비정상적인 방광벽은 훼손이 돼서 이 점막을 뚫고 이제 그 근육층까지 자극을 주게 되니까 뇌에서는 이 자극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소변을 배출시키려는 그런 신호가 오게 되는 이게 지금 야간요거든요. 그래서 네. 방광벽을 보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나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막고 있는 어혈이나 염증이나 세균 같은 거를 빨리 배출시키는 치료, 청소 치료를 꼭 병행해야 이 전립선도 같이 좋아지는 그 배뇨 증상이 야간뇨 같은 빈뇨 같은 급박뇨 같은 증상이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방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전립선 질환들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 야간뇨가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 또 방광은 어떻게 좀 보호를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주시죠.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소변을 볼 때 따끔하고 불편합니다. 혈뇨도 나타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직 병원에서 치료는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분의 증상도 보면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냐 염증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지금 소변 볼 때 따끔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혈뇨도 나타난다. 지금 이제 혈뇨는 소변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지금 그 요도나 방광이나 전립선 이쪽에 혈관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소변 볼 때 따끔하고 불편하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염에서 파생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비대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염증에 대한 소견이 분명히 지금 증상을 통해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비대증 치료하면서 염증도 같이 관리하는 그 치료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세하게 지금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도무지 좀 나아지는 게 없어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수술 후에 합병증 때문에 좀 망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에 증상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 그러니까 세뇨라든가 뭐 지연뇨라든가 요도가 좁아져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좁아졌을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비대증이 있지만 다른 증상, 그러니까 염증에 관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도 증상이 개선이 안 돼서 저희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이게 수술을 했는데 왜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양방으로 하신 것 같은데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술 이전에 한방에서 치료하는 청소치료법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물 복용을 해보셨고 수술까지 고민하신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는 비수술요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네.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서은기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중에 1명은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흔한 질환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분들 만나시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질환이 그 남성분들 중에 이 증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자기 친구 중에 이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정말 이 증상은 정말 흔하고 많은 증상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증상은 누구나 다 겪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50대 환자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40대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40대가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력이 이제 확 떨어지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각 증상은 50대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50대에는 환자가 50%고 60대는 60%고 80대는 80%. 그러니까 연령에 대비해서 점점 지금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립선은 그 혈액 장벽이 있어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이 전립선이 점점 나빠지는 거고요. 또 이 장벽 때문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전립선 세포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많은 산소를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점점 세포의 몸집을 키우는 게 이게 비대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에 비례해서 노화로 인한 증상은 맞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순환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나이에 비례해서 증상이 많아지고 환자도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전립선 증상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원인이 혈액순환 저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전립선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표면적을 키우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증식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증상은 야간뇨, 빈뇨, 세뇨, 지연뇨, 절박뇨 이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야간뇨는 밤에 2회 이상 이제 잠을 깨서 소변을 보는 증상이고요. 빈뇨도 하루에 이제 8번 이상 이제 소변을 보는 거죠. 세뇨는 소변 줄기가 약해서 쫄쫄쫄 콸콸이 아닌 쫄쫄쫄 이렇게 이제 본다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네. 지연뇨는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금방 나오지 않아서 5초, 10초, 심지어 1분, 2분 기다려야 나오는 소변을 지연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박뇨 혹은 급박뇨라고 하는 거는 한번 소변이 마렵다라는 느낌이 들면 화장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참지 못해서 중간에 가다가 막 지리거나 속옷을 젖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너무 이러한 불편해요. 증상과 이제 원인을 살펴봤는데 그 전부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전립선이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비율이? 지금 예. 그 전립선 염이 발생되는 나이를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증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전립선 염이 있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실제로 이제 전립선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40대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50대부터 이제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고 전립선염은 20대부터 쭉 진행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비대증 환자는 염증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증을 치료할 적에 반드시 전립선염도 같이 체크하고 같이 치료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잠복되어 있는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비대증인데 염증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같이 치료했을 경우에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염증과 비대증이 같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삶의 질을 아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치료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하고 한방하고 좀 다르네요. 네, 지금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양방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로 시작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술 치료가 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절제술은 전립선 자체를 드러내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찰술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요도를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결찰해가지고 요도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수술인데 이런 수술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한방에 비수술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비수술 치료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립선 청소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은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쌓이고 이게 못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청소해서 빼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청소가 되면 요도가 이제 이렇게 막혀있던 요도, 좁아져 있던 요도가 이제 넓게 확보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방광도 같이 청소하게 되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광의 압력이 이렇게 밖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근력도 청소를 하면서 같이 이제 회복되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은 청소하는 이런 청소요법을 통해서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전립선 질환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수술 한방 치료의 원리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청소를 한다는 거죠? 네, 이 그림이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림인데 네네. 정상적인 전립선에 비해서 그 고장난 전립선은 이 내부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여 있다라는 걸 모식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깨끗한 원래의 그 방광과 전립선 요도를 확보하는 건데 이게 수술요법이 아니라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배출을 시켜요. 이러한 노폐물들이 결국은 배출된다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네. 이걸 청소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걸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소변을 보면 이게 지금 양변기라고 하죠. 물을 내리기 전 상태에서 이제 소변인데요. 보시게 되면 소변은 희석이 돼서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면 여기 지금 노폐물 지금 빠져나온 노폐물들인데 이거는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환자분들이 사진을 찍어 주신 건데요. 사진을 찍고 물을 내릴 때까지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전립선의 청소가 가능하다면 전립선
요도,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전립선 모두 깨끗하게 회복되면서 네, 산소 공급이 잘 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이게 노폐물이 배출이 됐을 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환자분들도 좀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립선 질환의 한방적인 치료법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료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감기약 복용 또 큰 일교차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립선 질환들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전화 하나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 나이로 58세요. 네, 50대시고요. 지금 예. 이제 어떤 증상들이 가장 불편하신지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한 증상이세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축농증 한 4, 5년 전에 수술하고요. 네. 소변이 한 4시간 그때 수술을 했는데 잠에서 이제 깨어서 보니까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엄청 가늘어지더라고요. 실처럼. 그래갖고 그 뒤로 이제 수술 회복하고 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굵어지긴 했는데 소변이 쫄쫄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 내용이 그 축농증 수술하시고 나서 이게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농증 예. 수술하실 적에 혹시 그 소변줄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기억하세요? 소변줄은 안 달았어요. 소변줄 달지 않고 수술하고 바로 그냥 본인이 화장실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예, 마취해서 깨갖고 네. 이제 입원실로 가갖고 소변을 보는데 네. 소변이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실처럼.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오래 전 상황인가요? 아니면 최근 상황인가요? 4, 5년 전에 그랬는데 네. 그때보다 소변 줄기는 조금 더 굵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젊었을 때보다 소변이 너무 가늘어요. 제가 이제 환자 양도 적고. 네네.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환자분들 증상이 수술 이후에 그러니까 수술이 축농증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그 수술 이후에 이 증상이 나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줄을 했을까 아니면 소변줄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체크를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전립선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립선에 있는 염증이 잠복되어 있던 염증이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상이 소변이 가늘고 뭐 쫄쫄거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제 비대증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이후에 급박히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염증이 폭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염증과 비대증을 같이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염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전립선은 염증의 원인이 이렇게 깊이 숨어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로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청소요법은 숨어 있는 뭐 노폐물, 염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치료 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문자로 또 사연 남겨주신 분 계셔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40대 남성분이시고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면 막상 나오는 소변량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약물 치료 이외의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약물을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지금 소변을 참기 힘들어서 화장실에 간다. 이
이 부분은 사실은 급박요, 절박요에 해당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소변이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소변의 양이 매우 중요하다. 소변이 너무 많아져서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소변 양이 많지도 않은데도 가게 되고 가서 실제로 보면 소변은 잘 안 나온다 이런 경우잖아요. 이게 네. 전형적으로 비대증 증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염증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하나의 그 생체 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증 가지고는 안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과 비대증을 같이 치료한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당연히 비대증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고요. 약물 치료 중에서도 이걸 청소해서 염증을 배출시키는 그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자, 이분은 지금 그 65세 남자고 전립선 청소를 해서 좋아졌던 이제 치료 사례인데요. 이분은 결찰술을 일단 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결찰술이 가장 지금 흔하게 시술되어 왔고 요즘은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다른 수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수술을 한 지 1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결찰술 이후에는 절제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을 드러내는 거죠. 그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인데 이분은 네. 증상이 수면 중에 3, 4회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요가 있었고요. 또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었다. 광버스 타고 가다가 2번이나 내렸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소변도 이제 그 마지막에는 짜내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인 것 같지만 사실 야간요라든가 그다음에 소변을 마려우면 참을 수 없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비대증 증상이 아니고 염증을 가지고 있는 네. 염증 소견이 있는 그런 이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찰술을 해도 효과를 못 본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전립선 청소 요법으로 이제 노폐물을 소변으로 빼내는 치료를 하셨고요. 결국 치료 후에 야간요, 그다음에 급박요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지연요 증상도 같이 개선된 그런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이분 역시 수술을 권유받으셨었네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전립선 크기가 90g 됐으니까 20g 비교하면 4배 반 정도 커져 있던 그런 네.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수술을 검토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PSA 수치가 높아서 혹시 암이 아닐까 하고 매년 조직 검사를 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PSA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그 암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직 검사를 받으면서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수술이 아닌 그런 방법을 찾는 중에 이제 이게 청소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치료하고 나서 PSA 수치가 4점대에서 2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자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2점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신 분인데 이렇게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PSA 수치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야간요라든가 세뇨 같은 이런 증상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잠을 잘 주무시면서 그 다음날 피로감, 그다음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던 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례 저희는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남성분이시고 치료 전과 후가 좀 많이 이제 달라지셨네요. 네, 이분은 이제 55세시니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셨고 지금 직장 네.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빈뇨가 가장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보는 소변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뭐라 그러죠?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 방진복 때문에 옷을 한번 갈아입거나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던 분이어서 아마 기저귀를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저희 한의원에 오실 적에요. 그러니까 몇 정거장을 못 가고 또 화장실을 가야 될 정도로 빈뇨가 굉장히 심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불가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나중에 짜내고 또 평소에 물을 먹는 습관을 아예 없애서 이제 그런 형태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치료 후에 이분도 이제 전립선 청소를 해서 이제 배출을 시켰던 분인데 화장실 위치를 맨 먼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없어졌고요. 빈뇨 증상도 사라지고 소변 횟수도 이제 천천히 오랜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상으로 돌아온 그다음에 소변 줄기 굵어지고 당연히 이제 피로감도 좋아졌던 그런 빈뇨가 잘 치료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예후가 좋아진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다양한 치료 사례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항상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전립선 건강을 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질환이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혈액에 그런 나쁜 그런 물질들이 많이 없도록 체중 관리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운동을 하게 되면 전립선에서 가장 가까운 혈관이 허벅지하고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 운동을 하는데 계단 오르기나 등산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등산은 위험하다. 내려올 적에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계단 오르기를 더 추천하는 바인데요.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미는 없어요. 제가 이거 권하면은 그 등산하는 맛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네.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전립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운동, 계단 오르기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체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운동도 그런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연세가 너무 높다든가 아니면 뭐 휠체어를 타시는 이런 분들은 그하고 똑같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목욕요법인데요. 온탕에 몸을 담그는 거, 뭐 반신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찜질방 사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체온을 일주일에 2번만 한 1.5도, 2도 정도 높게 하면 이 효과가 많이 이틀 가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온을 높게 하는 이제 목욕요법을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음식인데요. 이제 토마토를 많이 드신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생토마토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라이코펜 성분이. 그래서 뭐 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퓨레나 스파게티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공된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적색육은 이게 철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을 빨리 산화시켜서 혈관 순환, 혈액 순환도 안 좋아지니까 적색육은 좀 줄이시고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비적색육을 주로 드시는 거. 요런 정도만 조심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렇게 좀 비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전립선 건강에 어떤 상관관계도 좀 있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 예. 비만하신 분들이 훨씬 더 전립선이 안 좋아요. 아, 근데 겉으로 봐서 체격이 뚱뚱하더라도 혈액 자체가 비만하지 않은 깨끗한 혈액을 가지고 온 분들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비만하면 혈액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비만 환자는 전립선도 같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비만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전립선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